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신의 언명을 받아서 신이 제자로 살아가는 경기도 강주에 거주하는 덕연암 이하원입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실령님 모시고 가는 백령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의문의 죽음들 파트 1 해외 배우 편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네, 로빈 윌리엄스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잘 볼 일도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번 계기로 저는 이제 국내에만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연. 그렇죠. 해외 배우기 때문에 네, 또 선생님께서는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이제 그분인지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저분이었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얼굴을 보니까 좀 익숙한 네, 부분이 네, 있으셨군요. 네. 네,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한 시트콤 오디션 현장. 시트콤에 출연할 외계인을 뽑는 오디션장이었는데요. 때마침 한 남성이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고 관계자는 그에게 앉아서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앉기는커녕 기괴한 행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 그의 기괴함은 외계인 캐스팅으로 연결됩니다. 이 기괴한 남자, 훗날 영화 굿모닝 베트남,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으로 알려진 배우죠.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쾌한 일화와는 달리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1951년 7월 21일 생토끼띠인 로빈 윌리엄스.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뭐 자기만의 겉면은 화려하지만 속면은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이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좀 틀리게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에 좀 얽힌 게 있어서 이분이 늘 외로웠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약물 뭐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자기 삶대로 다 못 살고 이제 갔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자살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끄는 것이 건 아닌 아니라, 것 같아요. 예.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캐스팅이 되기 위해서 기괴한 행동도 하고 열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과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루고 난 후에 내 삶에 다시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광대 짓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드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되고 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돼버렸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7월 달이 7월생으로 제가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7월생으로 태어난 이 자손이다 보니까 신의 가물이라든지 이렇게 빌고 살아야 되는 기운들은 되게 많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로운 사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사주다 보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 보이는 존재와 이야기도 혼자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끌려서 저 세계는 또 어떨까? 호기심도 워낙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세계를 또 알아보고자 했던 거. 그래서 또 다른 거에 도전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순간 선택을 하시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두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 네.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지만 외로운 사주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14년 8월 11일, 로빈 윌리엄스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허리띠가 목에 감겨진 채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는 극심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다녔다고 해요. 네. 과거에 또 마약 중독에 빠졌을 만큼 늘 무언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왜 로빈 윌리엄스는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됐던 걸까요? 실제로 그 마약이나 술에 좀 중독된 분들께 도움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갖고 완전 인살불성이 되어서 거의
그냥 미친놈이지. 쉽게 얘기하면 미친놈인데 결국은 풀어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잘 해갖고 풀어주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고 안 먹는 거예요. 오직하면 자기 와이프도 욕을 입에 담을 수 없이 욕을 하고 때리고 사사건건 혼자서 소주를 거의 매일 5병, 기본이 3병이래요. 눈만 하루에요? 뜨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분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여지까지 제가 일을 해줬어서 얼굴을 단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잘해요. 잘하는데 저도 신기하죠. 네. 그분을 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고 지금은 술을 잘 안 드시고 아예 먹지를 않고 예,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뵙지 않고 어떻게 그런 그런 손님이 좀 많았어요. 아, 네. 전화로 다 해갖고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이제 울산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오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상으로만. 네. 예, 근데 너무 신기하대요. 네, 정말 신기한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같은 경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젊은 아가씨였는데요. 이제 젊은 아가씨인데 이제 일단 자살 시도를 한 10번 정도는 해서 손목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욕이 긴 팔만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봤을 때 조상이 실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청춘에 가신 분, 이제 술을 먹고 돌아가신 분들 맞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왜냐면 맞아요. 종교 또한 네. 이제 기독교더라고요 집안 자체가. 근데 이 아이를 갖고 구슬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은 거부감을 먼저 아기가 싫어했고 이제 이런 사례는 제가 이제 일단 술을 조금 줄이는데 일단 저는 포커스를 맞췄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상담으로 지속적이고 그다음 제가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러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외로운 사주. 나도 참 선생님은 되게 좋겠어요. 이렇게 부르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팩트는 외로움이라고 저는 보여지길래 나도 이렇게 구슬하며 망가지고 슬프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초를 밝히더니 요날은 피해서 뭐 이렇게 날걸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술을 좀 줄이고 그렇게 저는 이제 상담사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네.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술을 이렇게 의존했다가 한꺼번에 딱 끊어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로빈 윌리엄스는 과거에 한 번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것은 사실 유명 코미디 배우 존 벨루시 죽음 때문인데요. 당시에 로빈이 작품마다 성적이 좋지 않았고 코미디 스승의 부고를 겪게 되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존 벨루시가 일부러 마약을 하자고 권유를 했고 네네네. 둘은 마약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 마약에 찌든 거래상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벨루시를 남겨놓고 왔는데요. 당시에 벨루시는 로빈을 대신해서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약물 과용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2번 다시 로빈은 마약에 손을 대지 않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 당시에 로빈은 또 어떤 걸 느꼈을까요? 어떤 기운이나 이런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느꼈을까요? 일단 누군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구슬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자기 정신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의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가물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뭐 동물, 뱀 잡아먹었지 이런 분들 집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낙태, 뭐 아기들 지웠을 때 이런 집이 모든 집안이면 구단할 집은 없겠죠. 근데 그 기운을 타는 집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이분은 7월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런 기운이 계속 타다 보니 이제 지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의 어디에 뭐 이렇게 상가집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이렇게 좀 잘 타시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네, 의지가, 삶에 대한 네. 게 애착심도 많았고 이분이 그 반면에 누가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도 사주가 우리네 같은 사주기 때문에 이분이 그 부모의 사랑 이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네. 그런 고마움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아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따라주지도 않고 자포자기하고 그랬던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또 먹게 되고 또 권해서 먹고 예.
네. 어쨌든 불쌍한 사람이에요. 삶이 화려했지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지. 이렇게 뭔가 이분은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맡은 역할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선생님, 아저씨, 아줌마, 뭐 심지어 스토커, 보안관, 로봇 연기도 했었고요.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역할이든 정말 위화감 예, 예, 없이 예. 잘 소화한다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네네. 정말 친절한 이웃 아저씨처럼 이제 푸근하고 잘 웃는 코믹한 역할을 많이 했던 이 겉모습과는 달리 이제 네네. 실제 생활은 많이 달랐다고 해요. 네. 우울증 때문에 이제 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사망하기 전에는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파킨슨병은 네. 알츠하이머와는 또 다른 노인성 치매인데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운동 기능 장애와 또 조울증 네네. 그리고 환각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로빈의 아내는 그가 파킨슨병 때문에 몸과 마음의 병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좀 그들에게만 보이는 그 선생님들께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징조나 기운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조울증 뭐 이런 게 다 그런 게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 귀신도 보이고 혼자 막 떠들게 되고 얘기도 하게 되고 막 여기다 대고 우리도 신이 올 때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듯이 똑같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타깝죠. 저는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가 보는 그런 징조들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죽음의 가로에 서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딱 징조나 느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주특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점사를 봤을 때 어떤 걸 잘 본다. 저는 조금 죽음에 관한 점사를 좀 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잘 뱉지는 않지만 정말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딱 해드리는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점을 보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처럼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거나 뭐 이렇게 편찮으시면 당연히 이해를 하겠죠. 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들을 항상 하시고 사시니까. 근데 이제 그냥 회사 잘 다니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제가 뭐 한 달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일반인들 제가 한 5분한테 그렇게 말을 해봤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분들도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이분 남편이나 이 자식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희는 그 분명한 걸 잡아드렸는데 그거를 따라주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또 구타라고 하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만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증자라는 게 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 안 하던 짓 하네. 죽을 때가 됐나? 이 말을 이렇게 한 번씩 쓰잖아요. 네, 그런 말도 그런 있죠. 말처럼 그런 증조 증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갑자기 안 하던 옷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선물을 하나 사온다든지 그러니까 놀래서 쫓아와요. 저 사람 바람 피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네네. 남편 혹시 바람 피냐고 갑자기 가방을 사가 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울증이 심하다. 근데 자기는 전혀 몰랐는 거예요. 남편의 회사 생활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와이프나 점을 보러 왔을 때 그분 뒤에 일단은 사자가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승사자는 검은 갓 쓰고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저승사자가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쵸. 그런 사자만 네, 제 생각을 머릿속에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근데 돼요. 전혀 그렇게 아니고 검은 연기 또한 저희는 죽음의 그림자로 맞아요. 보기도 하고 뭐 검은 동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분 뒤에 따라 들어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무속인 이제 선생님들 무당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느껴지고 그분이 들어왔을 때 몸이 차가워진다든지 맞아요. 털이 쓴다든지 네네. 이런 증상들이 저희한테는 보입니다. 정말 그 로빈 윌리엄스에게도 그런 징조가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007 시리즈를 쓴 이안 플레밍은 작품 속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이걸 빌려 이런 말을 합니다. 품격은 도박판에서 드러난다. 어떻게 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느냐에 따라서 신사의 자질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인생이라는 도박장에서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만이 누릴 수 있을 뿐이죠. 무일푼으로 와서 무일푼으로 가는 생과 사 사이에서 어떻게 잃을 것인가를 배우는 게 인생 아닐까요? 저희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욱더 새로운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